네, 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김영환입니다. 김명선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낸 국내 제약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시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노리는 약물들을 좀 의미하는 건데요. 네,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5,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4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2위인 중국보다도 4배가량 큰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총 생산액이 28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한 30개 정도 차이 나요.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허가를 받기가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FDA 승인을 받는다면 글로벌 의약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FDA 문턱을 넘어선 국내 의약품이 많지 않았어요. 조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좀 주춤했죠. 네네, 그런 편인데요. 2003년에 LG화학이 합성신약 팩티브로 처음 FDA 관문을 뚫었습니다. 2007년에는 LG화학이 인간성장 호르몬 벨트로핀으로 2호 FDA 승인을 얻었는데요. 그런데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는 FDA는 상당히 좀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도 2013년부터는 매년 하나 이상의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SK바이오팜, SK케미칼, 대웅제약, 셀트리온, 효온스 등 무려 9개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는 하나도 FDA 승인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컸는데요. FDA가 의약품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사단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미약품 롤론티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출장 제한을 두면서 경기 평택에 있는 바이오 플랜트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2021년 들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방병선 치료제인 바이오비즈 여기 이제 FDA 판매 허가를 받았으면서 이제 허가 제로에선 좀 벗어났죠. 이제 비록 요거는 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긴 한데 뭐 신약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막혀있던 혀를 뜯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를 좁혀서 국내 신약 중에서 마지막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2019년에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판매 허가를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엑스코프리는 성분명으로는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체 신약 개발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데서 더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신약은 뭐 워낙 유명한 약이니까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매출 증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어요. 이게 이제 2019년 11월에 FDA 품목 허가를 받고 반년 만인 2020년 5월에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이제 바로 이어서 3분기에서 32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1년 만에 199억 원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6배나 좀 늘어난 건데 신약 개발 성과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둘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엑스코프리 요 성공을 이을 의약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후보를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는 특히 5가지 약이 FDA 허가 가능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 SN10%, 메지오니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유데나필,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포지오티닙과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유한양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가장 먼저 FDA 허가 기다리고 있는 약품 뭐가 있을까요? 네네. 우선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 SN10%입니다. 녹십자는 2021년 2월에 이 약물을 FDA 허가 신청해서 오는 2월에 승인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2020년에 북미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했고요. 지난해 11월 녹십자 오창 공장 실사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면역 글로불린 제제 시장이 한 11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 규모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겁니다. 근데 메지온 유데나필도 곧 FDA 승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예, 그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유데나필은 3월 26일 이전에 이제 FDA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가 자이데나 요 성분을 이제 유데나필 성분을 폰탄 치료제로 좀 써보자 이래서 이제 개발에 좀 착수하게 된 것인데요. 이 폰탄이라는 건 이제 심장에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수술인데 현재 개발 중인 유일한 약물이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폰탄 치료제 임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뭐 이거 승인만 받는다면 거의 독주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3상의 결과가 성공 실패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좀 여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회사 나름대로는 좀 최근에 뭐 조난사치도 발행하고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뭐 승인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후보 물질 있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한미약품은 약간 신약 DNA가 흐르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2013년에 이제 6년간의 침묵을 깨고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세 번째 FDA 승인 제품인 역류성 식도염 신약 에소메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올해 허가를 노리는 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인데요. 폐암 신약 포지오티닙과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입니다. 이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개발 약물로 지정돼서 좀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그 FDA는 신약 판매 승인 신청을 받고 심사에 돌입하는데요. 암묵적으로 이제 표준 심사의 경우에는 10개월, 우선 심사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 환자 중에 한 80에서 85%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이 한미약품 포지오티닙은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엑손 20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환자에 대한 적응증으로 FDA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적응증으로 FDA에 승인을 신청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받았고 올해 이제 승인이 기대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발현 기간을 좀 줄여주는 바이오 신약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이제 백혈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70% 정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확 줄어드는 걸 이제 문제 삼는 건데요. 이제 한미약품이 파트너사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을 했고 이 스펙트럼은 이제 FDA로부터 최종 보완 요구서를 받았고 작년까지 좀 해설하고 올 1분기에는 다시 한번 승인 절차에 돌입하겠다, 도전하겠다, 뭐 이런 계약입니다. 최근에 그 권세찬 한미약품 대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트에서 롤론티스, 포지오티닙 이걸 연내 FDA 허가 맞아요.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 좀 이야기를 하긴 했죠. 네네네. 예. 끝으로 유한양 레이저티닙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유한양행 레이저티닙은 국내 제품명으로는 렉라자라고 하는데요. 레이저티닙은 좀 전에 아까 비소세포 폐암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표피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응하는 의약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좀 흔하다고 해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병되는 환자는 한 30%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자각 증상이 좀 약해서 다수가 이제 늦게 발견되는데 레이저티닙이 이에 해당하는 치료제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렉라자는 지난해 1월에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받고 3분기에 국내 출시됐는데요. 현재 기술 수출한 이제 얀센과 유한양행이 각각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FDA 허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얀센이 레이저티닙을 혁신 치료제로 신청을 해서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다면 연내 승인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을 맞아서 FDA 승인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좀 신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야구른 기자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데일리에서도 제약 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 이데일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오시면 좀 차별화된 제약 바이오 기사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